수영과 태호는 결혼 6년 차 주말 부부였다. 태호는 지방의 중형 병원에서 외과의로 일하며 생명을 살리는 데 헌신했고 수영은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아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줬다. 결혼 초반엔 주말마다 서로를 찾아갔다. 태호가 서울로 올라오면 수영은 집 근처 공원에서 그와 손을 잡고 산책했고 수영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태호는 퇴근 후 그녀를 데리고 조용한 강변을 걸었다. 그때는 사소한 대화만으로도 서로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1년 태호의 수술 스케줄이 늘어나고 병원 일이 바빠지면서 만남은 점점 뜸해졌다. 전화 통화마저 짧아졌고 오늘 좀 힘들어서 정신없네라는 태호의 말이 수영의 귀에 익숙해졌다. 수영은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늘 같은 풍경과 마주했다. 조용한 거실, 꺼진 TV, 그리고 혼자 먹는 저녁 식사. 학생들의 숙제를 채점하거나 교재를 준비하며 시간을 채웠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빈 듯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차 한 잔을 들고 밖을 내다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 지나가는 사람들, 손을 잡고 웃는 커플들. 수영은 문득 태호와 함께했던 주말을 떠올렸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너만 있으면 어디든 좋아라고 말하던데. 이제 그 목소리는 멀게만 들렸다. 그녀는 차가 식을 때까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태호와의 통화도 점점 건조해졌다. 잘 지내? 라는 수영의 물음에 태호는 응, 바빠서 정신없네. 너는? 라며 짧게 답했다. 수영은 더 묻고 싶었지만 그의 피곤한 목소리를 들으면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 푹 쉬어라며 전화를 끊고 나면 그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태호가 바쁜 건 알았다. 그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도 이해했다. 하지만 그 이해가 그녀의 외로움을 덮어주진 못했다. 그러던 금요일 학교에서 교직원 회식이 열렸다. 수영은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때 민재가 그녀 옆에 다가왔다. 민재는 체육교사로 키 크고 밝은 성격의 학생들에게 인기 많기로 유명했다. 그는 늘 수영에게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웠지만 그날은 유독 그녀에게 신경을 썼다. 수영 선생님,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무슨 고민 있으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좀 지쳤어요. 집에 혼자 있다 보니 생각도 많아지고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주말 부부라 힘드시겠네요. 저도 혼자 살 때 외로웠던 기억이 나요. 그의 말은 수영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회식이 끝날 무렵 민재가 제안했다. 퇴근길에 커피라도 한 잔 마실까요? 기분 전환 좀 하시게요. 수영은 잠시 망설였다. 태호가 떠올랐지만 그의 바쁜 일정과 차가운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다. 좋아요. 잠깐이면 괜찮겠죠.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 카페에서 민재와 나눈 대화는 예상보다 길어졌다. 민재는 학생들 이야기를 꺼내며 농담을 던졌고 수영은 오랜만에 웃음을 터뜨렸다. 민재 씨는 진짜 분위기 잘 띄우시네요. 수영의 말에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수영 선생님이 웃는 게 더 보기 좋으니까요.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수영은 그 시선에 살짝 당황했다. 대화가 끝날 무렵 민재가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며 말했다. 혼자 외롭다 싶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제가 커피라도 사줄게요. 수영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문을 닫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수영은 민재의 미소를 떠올렸다. 태호와의 차가운 통화 대신 민재의 따뜻한 말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그녀는 잠이 들며 생각했다. 조금만 더 위로받고 싶어. 그 작은 갈등이 그녀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수영과 민재의 만남은 처음엔 우연처럼 시작되었지만 점차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카페에서 나눈 첫 대화 이후 민재는 수영에게 자주 말을 걸었다. 학교 복도에서 마주치면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라며 미소를 지었고 점심시간엔 교무실에서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다. 수영은 그의 밝은 에너지가 좋았다. 태호와의 건조한 통화나 혼자 보내는 저녁과 달리
민재와의 대화는 그녀에게 작은 활기를 주었다. 며칠 뒤 민재는 수영에게 퇴근 후 저녁을 제안했다. 근처에 맛있는 국밥집 아는데 같이 갈까요? 혼자 밥 먹기 심심하잖아요. 수영은 잠시 망설였다. 태호가 떠올랐지만 그의 바빠서 정신없네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래요. 간단히 먹고 오죠. 그녀는 결국 수락했다. 국밥집에서 민재는 수영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줬다. 태호 씨가 너무 바빠서인지 요즘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주말에도 잘 못 만나고 수영의 목소리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땐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주변에 기대도 괜찮아요. 저라도 위로해 줄게요. 그의 말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수영은 그 따뜻함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저녁 식사 후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주말엔 근교 카페에 들렀다. 민재는 수영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기도 했다. 어느 날은 그녀가 좋아하는 책을 선물하며 수영 씨가 이 작가 좋아한다길래요라고 웃었다. 수영은 그 세심함에 놀랐고 점점 민재의 존재가 태호의 빈자리를 채우는 듯 했다. 태호와의 통화는 여전히 짧고 무미건조했다. 잘 지내? 응, 바빠. 그 반복 속에서 수영은 점점 태호에게 기대지 않았다. 어느 저녁 민재가 수영을 집 근처까지 바래다 주며 멈춰섰다.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봤다. 민재가 입을 열었다. 수영 씨, 나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수영은 순간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다. 민재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엔 숨길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민재 씨. 수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태호와의 결혼 6년간의 약속. 하지만 그 약속은 점점 빛을 잃고 있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수영의 손등을 살짝 덮었다. 부담 주고 싶진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수영은 그 온기에 잠시 숨을 멈췄다. 고마워요, 민재 씨. 나도 생각 정리할게요. 그녀는 작게 대답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나서도 수영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다. 그날 밤 그녀는 민재의 말을 곱씹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태호에게서 멀어진 마음이 민재에게로 기울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더 깊어졌다. 어느 주말 민재는 수영을 근교 호수로 데려갔다. 물가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민재가 말했다. 나 당신한테 점점 더 끌려요. 이 마음 어쩌죠? 수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었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수영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태호와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깨달았다. 태호는 여전히 병원에서 바빴다. 수영에게 곧 올라갈게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늘 미뤄졌다. 수영은 점점 태호에게 연락하는 빈도를 줄였다. 민재와의 시간은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줬고 그 의지는 점점 더 커졌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태호가 다음 주말에 깜짝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방문이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걸. 수영과 민재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주말마다 만나던 그들은 이제 서로의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었다. 수영은 민재와 함께 있을 때면 태호와의 차가운 통화나 혼자 보내는 시간을 잊었다. 민재는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퇴근 후엔 수영이 좋아하는 차를 챙겨주고 주말엔 근교로 드라이브를 제안하며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수영은 그 의지가 점점 커지는 걸 느꼈다. 태호와의 거리는 멀어졌고 민재와의 시간은 그녀의 외로움을 덮어갔다. 태호는 지방 병원에서 여전히 바빴다. 하지만 최근 수영과의 통화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대화가 끝날 때마다 느껴지는 거리감이 있었다. 잘 지내? 라는 물음에 응, 잘 지내라는 짧은 대답. 태호는 그 말투에서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졌다고 느꼈다.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그는 오랜만에 휴가를 내고 수영에게 말하지 않은 채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다. 깜짝 방문해서 오해를 풀고 같이 시간 보내자 태호는 꽃다발과 수영이 좋아하는 초콜릿을 들고 기차에 올랐다. 금요일 밤 수영은 민재를 집으로 초대했다. 오늘 좀 피곤해서 밖에 나가긴 힘들 것 같아요. 집에서 같이 밥 먹을까요? 민재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수영의 집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민재는 파스타를 만들며 수영 씨 취향에 맞게 해봤어요 라며 웃었고 수영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고마워요 라고 대답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가 말했다. 수영 씨랑 이렇게 있으면 진짜 편해요. 매일 이렇게 지내고 싶네요. 수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민재 씨랑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민재는 조심스럽게 수영의 손을 잡았다. 수영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화가 깊어지며 수영은 갑자기 아이디어를 냈다. 오늘 좀 피곤하니까 같이 목욕이나 할까요? 욕조에 뜨거운 물 받아놓고 쉬면 좋을 것 같아요. 민재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웃으며 좋죠.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대답했다. 수영은 욕실로 가서 욕조에 따뜻한 물을 채웠고 민재는 거실에서 잠시 기다렸다. 곧 두 사람은 욕조에 나란히 앉았다. 물이 찰랑이며 따뜻한 김을 뿜었고 수영은 물속에서 발을 살짝 움직이며 말했다.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에요. 민재는 물을 손으로 떠서 수영의 어깨에 부으며 나도요. 수영 씨랑 같이 있으면 뭐든 좋아요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물속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의 손이 수영의 어깨를 가볍게 스쳤고 수영은 그 따뜻함에 몸을 맡겼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영은 순간 당황하며 뭐지? 라고 중얼거렸다. 민재는 배달 온 거 아니에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태호가 들어섰다. 그의 손엔 꽃다발과 초콜릿이 들려 있었다. 거실로 들어선 태호는 낯선 남성용 운동화 한 켤레를 발견했다. 테이블 위엔 차가 담긴 두 개의 잔.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욕실에서 들리는 물소리와 웃음소리. 태호는 문을 열었다. 욕조 안에 수영과 민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따뜻한 물이 찰랑이며 김을 뿜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고 있었다. 민재의 손은 수영의 어깨 근처에 있었고 수영은 물을 손으로 떠서 장난치듯 민재에게 뿌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수영이 고개를 돌렸다. 태호?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재는 당황하며 물 밖으로 나와 수건을 찾았다. 저는 그럼 갈게요. 태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뭐야? 그의 눈엔 분노와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수영은 급히 변명했다. 태호야, 오해야. 민재가 그냥 잠깐 들른 거야. 우린 그냥 목욕하면서 쉬고 있었을 뿐이야. 하지만 태호는 말을 끊었다. 오해? 집에 다른 남자 신발이 있고 너희 둘이 욕조에 같이 있는데 오해라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조용히 옷을 챙겨 나갔다. 태호는 수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 이게 언제부터야? 수영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당신은 날 신경 안 썼잖아. 나 외로웠어. 민재는 그냥 날 위로해 준 거야. 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위로? 집에서 다른 남자랑 욕조에 같이 있는 게 위로야? 그는 손에 든 꽃다발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거실로 나왔다. 수영은 그를 따라와 애원했다.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태호는 차갑게 말했다. 내일 나갈게. 우리 좀 떨어져 있어야겠어. 다음 날 태호는 변호사를 찾았다. 상간남 소송하고 이혼 소송할 겁니다. 그는 수영과 민재의 메시지 기록과 집에서 찍은 사진을 증거로 건넸다. 수영의 눈물은 그의 결심을 돌리지 못했다. 태호는 수영과의 결혼을 끝낼 결심을 굳혔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수영과 민재의 메시지 기록과 태호가 집에서 찍은 욕조 사진은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재판날 수영은 창백한 얼굴로 법정에 섰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우발적인 실수였고 부부 관계를 깨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태호의 손을 들어줬다. 민재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이 청구되었고 수영과의 이혼도 성립되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수영은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을 물어뜯었다. 태호는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 법정을 나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애정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단지 피로와 허탈함만이 가득했다. 수영은 민재와 새 시작을 꿈꿨다. 재판 후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호랑 끝났어. 우리 이제 같이 지낼까? 하지만 민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미안 수영 씨. 나 이 정도까지 갈 생각은 없었어. 그냥 가볍게 위로해 준 거야. 전화가 끊기자 수영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민재의 따뜻한 말, 그의 손길, 욕조에서 나눈 웃음. 그 모든 게 그녀를 위한 진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날카롭게 다가왔다. 그녀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았다. 거실엔 태호가 던진 꽃다발이 시들어 있었고 욕실엔 물때가 남아 있었다. 수영은 소파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다. 외로움을 달래려던 선택이 그녀의 삶을 더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었다. 태호는 지방으로 돌아갔다. 병원에서 그는 다시 수술과 진료에 몰두했다. 수영과의 기억을 지우려는 듯 새벽까지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 때면 문득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욕조에서 민재와 웃던 모습은 여전히 가슴을 찔렀지만 그 상처는 점점 무뎌졌다. 그는 수영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6년간의 결혼이 남긴 빈자리를 채우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근처 서점에서 은주라는 간호사를 만났다. 은주는 조용한 성격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여자였다. 태호가 책을 고르다 손이 닿자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여기 자주 오시죠? 의사 선생님 맞으신가요? 은주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녀는 태호의 피곤한 얼굴을 보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라며 따뜻한 차를 권했다. 태호는 그 배려에 미소 지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서점을 찾았다. 은주는 그를 보며 살짝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또 오셨네요. 저 기다린 거예요. 태호는 웃으며 그럴지도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어느 날 저녁 은주가 태호의 집 근처 공원에서 함께 걷다가 말했다. 무슨 고민 있으신 것 같아요. 말하고 싶으면 언제든 얘기해요.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결혼 생활이 좀 아프게 끝났어요. 괜찮아질까요? 은주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시간이 다 낫게 해줄 거예요. 저도 기다려줄게요. 그 말에 태호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다. 수영은 서울에서 혼자 남은 집을 정리했다. 태호의 물건을 하나씩 치우며 그녀는 그의 낡은 스카프를 손에 쥐었다.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눈물이 스카프에 떨어졌다. 하지만 그 사과를 들을 사람은 이미 떠난 뒤였다. 그녀는 집을 내놓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민재와의 연락은 끊겼고 학교에서도 동료들의 시선이 어색해졌다. 수영은 매일 밤 천장을 보며 후회했다. 민재와의 짧은 위안이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태호는 은주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은주가 그의 집에 놀러와 차를 끓이며 말했다. 과거는 잊고 우리 천천히 가봐요. 태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그는 수영의 배신을 묻고 새 희망을 품었다. 상처는 아물었고 그의 마음엔 다시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